안녕하세요. 비티점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영동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2x 플러스 3y 플러스 6제 식이 나와 있는데요. yz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그러죠. yz 그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이쪽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1. 1번이 정답. 자, x는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걸릴 것이고, b는 2x의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 제곱이네요. 천천히 보니까 그럼 마이너스 y 제곱 잠깐만 선생님 잘못했나요? 잠깐 마이너스 3y 제곱이구나. 그러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인데요. 5번이 정답이네. 미안. 3번 같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갔는데요. 그러면 p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16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8a가 되네요. 마이너스 1 때 값은 4가 되니까 8이 되고 플러스 2a 플러스 6인데 인수로 가지니까 얘가 0이 돼야 되지. 그럼 얘가 10a가 됐고 14, 20, 30이 되나요? 마이너스 3이 정답. 1번이 되겠다. 그죠? a는 마이너스 3. 자, 네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자, 4번을 보면요. 다항식이 다음과 같을 때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랬는데 복잡한 식이 아니니까 그냥 직접 나눠버릴게요. 자, x의 3승 원래는 직접 나누지 않고 나머지 쓰고 하는데 얘는 직접 나누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x 그럼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4 곱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이 되니까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되네. 그지? 5일 때 가면 5, 4, 20. 그러면 r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이니까 r5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가 되겠네. 2번이 정답. 4번에 5번 볼게. z는 2 마이너스 i고 오메가는 1 플러스 2i에 대한 복소수에 대해서 허수분의 값을 계산하래요. 바제트는 2 플러스 i가 되죠. 그러니까 바 z 플러스 오메가부터 계산하는 게 순서겠지. 오메가는 1 플러스 2i가 되니까 얘가 3 플러스 3i가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1 플러스 i가 될 텐데 얘에다 3승하라고 그러니까 3승하면 얘는 당연히 27이 되죠. 1 플러스 2i의 제곱에서 1 플러스 i를 곱할 거고요. 27에 얘가 2i가 되잖아. 그러니까 54i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4고 허수분의 값은 54i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허수분의 값은 54.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하는가 보구나.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만났어. 그러면 이제 4x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잖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이 돼서 k는 1이 되는 게 아니지. 얘가 8이 돼야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은 x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4가 되겠어. k는 8이구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판별식 쓰셔도 되고. 자, 6번 정리해드렸고 이제 7번으로 가볼게.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3 될 것이고요. 최소값은 따라서 이게 4가 이 안에 있으니까 최소 마이너스 13이 됐겠지. 최대는 4로부터 2칸 6일 때 값이 최대가 되겠구나. 6 들어가 볼게. 6 들어가 봐야 뭐 2밖에 안 되니까 4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얘랑 얘를 더했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2가 돼야 되겠다. 그죠? 얘랑 얘를 더하면 그러면 3번이 정답. 7번 8번 같이 볼게요. 84의 4의 3승을 70으로 나누래요. 근데 이제 84하고 70하고 간극이 좀 커서 자, 그러면 84 마이너스 4의 3승은 얘는 우리가 그 나머지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인수분해 같아요. 그지? 84에서 4를 뺀 값이고요. 84에서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곱하기 84가 되고 여기 4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얘가 80이 되잖아요. 80 곱하기 84의 제곱 플러스 80 곱하기 4 곱하기 84가 됐고 이쪽은 80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70으로 나눴을 때 그랬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보면 84. 그럼 80은 8 곱하기 10으로 보면 되고 84는 7 곱하기 84니까 7 곱하기 12가 되겠구나. 84. 얘 제곱이래요.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8 곱하기 10, 4 곱하기 7 곱하기 1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늘어뜨려서 썼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70으로 딱 나눠 떨어지겠고 얘도 떨어지겠지. 그럼 이것만 나누면 되겠네. 6, 8이 48, 8, 9, 4 올라가 1280을 70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1280을 7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280을 70으로 나누면 7, 7 여기부터 해야지. 또 안 됐었어요. 그러면 58, 580이 되고요. 그 다음에 6, 7이 42, 6, 8이 48, 6, 9, 54, 아니, 6이 나와. 7, 8이 56. 7, 8이 56이구나. 그래서 560. 나머지 20이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x의 5정의 개수가 인 오차다항식 fx에 대해서 0일 때 1이고, 1일 때 1이고, 2일 때 1이고, 3일 때 1이래. 오차다항식이. 자, 9번 문제는 x의 5정의 개수가 인 오차다항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fx는 지금 0일 때 1이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0일 때 1이고, 1일 때 1이고, 2일 때 1이고, 3일 때 4개 알려준다. 5개 안 알려주고. 그러면 fx에서 fx는 1이 되는 x가, 그러니까 fx-1이 되는 게 최고차항 개수는 2고요. 0일 때 0 됐고, 1일 때 0 됐고, 2일 때 0 됐고, 3일 때 0 됐고, 또 오차당시니까 개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인수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얘를 x-k라고 선생님 이런 걸 붙일게. 근데 fx를 여기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로 나누었을 때 그러거든요. 이때 나머지가 ux 플러스 1이래. 근데 0일 때 1인 건 알겠으니까 여기서 4일 때라는 값을 알아낼 수 있지. 4일 때 4, 6, 24, 25가 돼요. 그래서 x에다 4를 대입하려고. 그러면 얘가 f4, 25 빼기 1이 되지. 2 곱하기 4 곱하기 얘가 3, 2, 1 곱하기 4-k가 될 것이고요. 얘가 24가 되고 2 곱하기 얘가 24잖아. 24 약분되고 나면 여기가 1이고 8-2k가 되네. 그러면 2k가 7이 되니까 k가 몇이 돼? 2분의 7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fx를 우리가 다시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fx-1은 k가 2분의 7이니까 2x에 x-1, x-2, x-3 x-2분의 7이 됐어요. 이렇게. 자, 문제 몇 구하려냐면 f2분의 3 구하래. 그럼 요 마이너스 1은 넘어갑시다. 플러스 1로 f2분의 3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3 2분의 3에서 1 빼니까 2분의 1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얘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에서 2분의 7 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여기다 4를 곱한 값을 계산하래. 그러니까 우린 여기다 4를 곱할게. 그럼 끝나는 거지. 요 이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뭐 얘랑 마이너스 플러스 얘도 없애버리지 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요. 4분의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9네. 여기 3 있고 1 있고 3 있으니까 곱한 걸로 플러스 1 여기에 대하여 곱하기 4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4가 되지. 마이너스 5가 정답. 보기 5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10번으로 가볼게. 10번은 근의 분리 문제 같아요. fx는 x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에 대하여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베타인데 2가 요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분명한 건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으면 함수값만 보면 된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2일 때의 값이 4가 되고 2, 8, 16 되죠. 플러스 k가 됐고요. 얘가 0보다 적어야 돼요. 그럼 k는 12보다 적어야 되니까 자연수 k의 개수는 11개. 보기 3번이 정답이죠. 뭐. 10번에 3번이 정답.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0이 아닌 세 실수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거든요. 세수 ABC의 대소관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봤더니 제곱하면 A가 더 큰데 이렇게
이렇게 된 값이 얘가 됐다는 얘기는 0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적고 b가 0보다 적은 값이에요. 근데 즉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a가 b보다 어때? b가 더 큰 거죠. 이 두 관계로 봐서는 b가 더 큰 거가 됩니다. 둘 다 음수고요. 자, 이 경우 b는 음수라는 걸 알았는데 원래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가 붙지 않죠. 그러니까 b가 음수고 지금 c는 양수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자, 그럼 c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a가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을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x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직선과 접한대요. 그러면 양수의 a값이라고 그랬고 k는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k가 0이 아닌 건 아마 2차 함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겠죠. 얘하고 4kx 마이너스 k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됐네. 방향식 좀 부담스럽다,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kx의 제곱에 2는 바깥으로 빼고 k 마이너스 4kx 잠깐만 2kx 마이너스 4kx면 바로 계산이 되네요. 마이너스 2kx가 되네요.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k 넘어오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부터 볼까요? 절반인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더하기 k도 있고 내가 선생님 왔다 갔다 써서 미안. 그대로 줘야 되는데 a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래서 접해서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k값에 관계없이 접할 때 그랬는데 이 값하고 계산된 얘는 다 없어져 버리네. 얘가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얘하고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마이너스 k 곱하기 가로니까 k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남는구나. 양수의 a 값 얘가 0 되는 값 찾으래요. 당연히 a는 몇이야?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2번의 정답은 보기 2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번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자연수 그렇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자연수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 정사각형이래요. 자,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에 대하여 둘레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10배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그릴 수가 없어서 지금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런 정사각형인데 이 둘레의 길이가 얘의 10배래요. 그럼 얘가 원래 둘레의 길이가 4a니까 이쪽은 40a가 되고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를 이렇게 잡으면 가로하고 세로는 20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넓이는 k배라는데요. 그럼 얘가 a제곱이니까 여긴 ka의 제곱이 되겠구나. 그러면 xy의 곱은 ka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이 서로 다른 두 변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정수 k값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x와 y가 자연수래요.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20at 플러스 두근의 곱 k의 a제곱이 0이 되게 하는 t가 x와 y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k는 0보다 크다고 그랬고요. 그럼 t가 xy잖아요. 근데 t는 이제 우리가 그대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10a가 되고 뿔만 루트 10a의 제곱하면 100a의 제곱 마이너스 ac ka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나와야 돼. 완전 제곱식이어서. 근데 a는 양수니까 나오잖아요. 그럼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k가 되겠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그러면 k는 1이거나 4거나 그 다음에 9 이렇게 해서 9의 제곱까지 가는 거구나. 그죠? 81까지. 그 다음에 10이 되면 0이 되니까 서로 다른 두 변의 길이가 아니고 중근이 돼버려서 안 되죠. 그러니까 0은 되면 안 돼. 따라서 얘는 k가 될 수 있는 값의 개수는 9개. 보기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3번에 보기 4번. 14번으로 갈게. 이차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x의 좌표를 알파라고 점 b의 x좌표를 1이라고 할 때 알파의 최소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뭐 결국엔 둘이 만났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가 k 제곱 x 플러스 3k라 놓고 문제를 풀지 않겠어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k제곱 x가 넘어오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해서 k제곱 묶어줄게요. 플러스 3k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3x 이렇게. 그리고 이제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1일 때 성립하는지 잠깐 볼게요.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1. 그럼 얘가 3이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제곱 결국에 0이 되네요. 1일 때 그냥 집어넣으니까 0이 되고요. 뭐 아무것도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이라고 하는 게 1하고 알파잖아.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알파거든요. 알파가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래요. 두 근의 곱이. 따라서 k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가 되죠. 최소값 나오네. k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최소값 2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14번에는 최소값 2번. 15번으로 갈게요. 어른 놀이공원의 이용권의 가격은 1인당 5만원이요. 이 놀이공원의 1일 이용객 수는 1000명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놀이공원의 매출이라고 하잖아. 매출은 원래 5만원짜리가 몇 장 팔리냐면 1000장이 팔리는 거죠. 1000명이 오니까. 가격을 X% 올리면 이용객의 수가 2X% 감소한대요. 그러면 이제 매출을 X에 관한 식으로 잡아볼게. 그러면 원래 5만원이었었잖아요. 5만원이었었는데 X% 올렸다 그러니까 100분의 X만큼 올리는 거죠. 이건 이제 식 세워야 되는데 선생님 잘못 썼어. 잠깐만. 이때는 5만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쓰면 되거든. 요게 5만원이 원래 이용 가격이고 요게 인상 가격이죠. 5만원 곱하기 100X가. 자, X% 올린 거가 다음 것 같고요. 이용 기계수는 또 다시 1000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분의 X%만큼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2분의 X거든요. 100분의 2분의 X니까 200분의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놀이공원의 1일 매출을 최대로 하기 위한 이용권의 가격을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100분의 1을 바깥으로 뺄게. 여기서 100분의 1을 바깥으로 빼면 여기가 뭐가 돼요? 500이 되겠다. 500. 여기는 이제 100분의 1 바깥으로 뺐으니까 100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00분의 1을 바깥으로 뺄게. 그러면 200분의 1000이니까 5가 되죠. 5. 그 다음에 2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2500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00 플러스 X가 됐고, 여기가 200 마이너스 X가 됐고, 여기가 좀 불편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00에 우리 원래 쓰던 식으로 쓸게. X 플러스 100하고 여기는 그냥 X 마이너스 200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래서 최대로 되기 위한 이용권의 가격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한번 잠깐 봐봐. 얘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100과 200이잖아요. 그러면 둘을 더하면 중점이 어디냐는 거. 중점이 100, 얘와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50이 되잖아. 그러니까 x가 50%일 때 90%면 지금 여기에 가격은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때 이제 최대가 되는 거니까 x가 50일 때. 자, 식을 세워봅시다. x가 50이면 어떻게 되냐면 5만원이었잖아요. 1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5만원 플러스 2분의 1이면 25,0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75,000원이 가장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격이다. 이용권의 가격이다.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15번까지 정리해드렸고 16번으로 갈게요. 2차 방정식 fx 이퀄 제로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이 3이니까 알파 베타 더한 게 3인 거야. 똑같이 fx가 f3x-2022라고 그러니까 3x-2022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 0 되는 거고요. 그럼 3x는 알파 플러스 2022 베타 플러스 2022가 될 거야. 따라서 요 함수식의 x의 값은 그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022 3분의 베타 플러스 2022라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이때 얘가 a가 되고 b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a와 b의 합을 계산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이 둘을 더하니까 알파와 베타 더하고 2022 두 번 더하면 4044가 되죠.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었냐면 3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3으로 얘를 나누면 얘가 3이니까
얘가 3이잖아. 그럼 3으로 3을 나누면 1이 될 것이고, 얘는 1이 되고, 3, 1은 3, 3, 3은 9, 3, 4, 12, 3, 8이 24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1349가 되겠다, 그지? 1349. 이거 더해서 나누면 돼. 5번이 정답입니다. 16번의 정답은 5번. 17번으로 갈게요. 와우, 이건 뭐야? 이렇게 문제가 길죠? 문제부터 읽으면 절대로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세요. 아,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그죠? 이 정도는 뭐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이 9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차 함수가 함수식도 다 알려줬네요. 이렇게 알려주고 얘도 알려주고. 아, 됐어요. 자, 이제 내용은 대충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거 정도 외에는 뭐 알 게 없고요. 자, 직선 y는 2x 플러스 3 위에, 여기서 보면 직선 위에 어떤 점을 하나 잡았는데 얘래요. 이건 그냥 직선 위의 점이란 얘기고, 근데 t값이 여기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9 사이 있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어떤 점 a가 있다는 겁니다. 잡을게요. 자, a를 잡아놓고 여기가 이제 t, 2t 플러스 3이래요. t, 2t 플러스 3. 그리고 나서 점 a를 그냥 갑자기 확 내려가네요.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대요. 그 직선이 이참수와 만나는 점은 b라고 하자. 아, 그러면 뭐 그대로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그어볼게요.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게 착 그렸어요. 삐뚤어져서 다시 평행하게 탁 그렸어요. 와, 만나는 점이 생겼어요. 여기가 뭐가 된다고? b가 된다고. 근데 여긴 t, x좌표는 똑같이 t잖아요. 그러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6입니다. 왜냐면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자, b는 잡았고, 다시 또 어떤 짓을 하는지 잠깐 보시면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 y는 fx와 만나는 점 중에 b가 아닌 점을 싫어하지. 아, 그러니까 다시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x축과 평행하게. 꼭 y축 위에 있는 것 같이 나오는데 뭐 선생님 그림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자, 여기가 바로 점 C가 되는 거예요. C는 지금 다음 같아졌고, 자, 그리고 나서 또 C를 지나고 A축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C를 만나고 Y축에 C를 지나고 Y축에, 그러니까 대충 알겠다, 그지? 무슨 얘기냐?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이야, 그지? 그리고 다시 얘네들끼리 또 만나는가 봐요. 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D라고 얘기 안 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 좌표를 알아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뭐 다 구할 필요가 있나요? 선생님 볼 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하면 되는데, 요 길이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x-3의 전체단 제곱 해가지고 9 더해주고 9 빼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 여기에 가운데 점 있죠. 여기 가운데예요. 여기가 몇이냐면 3이에요. 여긴 t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t-3이야. 아,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2t-6이에요. 여기가 2t-6입니다. 2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는요, 2t 플러스 3에서 요 값 있죠. 요 값. 요게 y값 여기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6을 빼준 값이 얘의 길이가 될 거예요. 이거 계산하고 갑시다.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9가 되네요. 자, 둘레의 길이를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fx 쓴 적 없죠. fx라고 할까요? 둘레의 길이는 fx인데 요 세로의 길이가 요거거든요. 요거 2배.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이건데 이거 2배 해야 되죠. 그럼 뭐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 왜 이래?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6t의 4t니까 20t가 되고요. 18. 그 다음에 12. 6이 되죠.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9까지고 t는 3은 아니고, 그러니까 t값의 범위는 얘가 되고 t는 3이 아니고 3은 될 수 없었죠. 3이 되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에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이 됐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의 전체에 대한 제곱 56 나가죠.
25 나가니까 마이너스 25 나가서 56. 그러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이거 위로 블록하니까 56이 되겠지.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어요. 18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복수 Z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얘는 뭐 워낙 유명한 값이어서 양변 2 곱하고 1 빼주고 루트 3i 해서 4z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고, 넘기면 4z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좀 밑으로 내려갈게. z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양변에 z 플러스 1을 곱해서 z 삼승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우선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의 근이 z와 바젯이 되는 거기 때문에 z 플러스 바젯은 1이 되고 z 바젯의 곱은 당연히 또 얘도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기억볼게. z의 삼승이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 니에는 z의 제곱이 뭡니까? z의 제곱 그랬거든. z의 제곱은 여기서 보시면 z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바젯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젯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바젯이 1 마이너스 z거든요. 1 마이너스 z. 그러면 얘는 z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가 어때? 같죠? 그러니까 니은도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게. 자, 복소수 z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러면 z의 제곱은 z 마이너스 1이죠. z의 제곱은 지금 z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잠깐만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에 마이너스 1을 뺐다.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겠네. z제곱은 또 역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z하고 z제곱을 더한다고 해도 0이 되는 건 아니죠. 빼도 0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야, 그러면 디귿을 보면 n이 3일 때 한번 해볼게. 그럼 z의 3승 플러스 z의 6승 플러스 z의 9승 플러스 z의 12승이 되거든요. 3승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3승이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3승이 4승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그러면 z의 6승을 한번 해볼게. 6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z의 6승이 되고, z의 12승이 되고, z의 6, 3, 18승이 되고, z의 4, 6, 24승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왜 그럴까? 얘도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된 거란 말이야. 왜냐면 잠깐 여기 쓰다 말았네요. z 12승은 마이너스 1승에 4승이니까 얘 1이 돼요. 그래서 얘 0이 되는 게 맞아요. 3승은. 6승은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2가 아니라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6개씩 가야 돼요. 그러니까 n이 3일 때 9일 때 6개씩 9, 그 다음에 15, 21, 또 6 더하면 27, 6 더하면 23,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23이 아니죠. 왜 6을 더해서 23이 돼? 33이 되고 39, 45 이렇게 되나요?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뭐 n이 3일 때, 9일 때, 15일 때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자, 19번을 볼게요. 19번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근데 베타가 더 크고요. 알파 베타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고요.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k파이라고 할 때, 또 k가 밑에 방정식의 근을 가질 때 m과 n의 합을 계산해라. 이제 k를 구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니까 알파 베타의 합이 몇이 돼요? 알파 베타의 합은 지금 보니까 너무 얇다. 이렇게 얇아졌지? 잠깐요. 조금만 두껍게 할게요. 알파와 베타의 합은 6이 되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 이 길이가 베타가 되니까 선생님이 우선 이렇게만 쓸게요. 이게 베타 나고 베타,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확대할게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수선 그으면 직각, 여기도 직각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R이 되겠네. R. 확대하면 두꺼워서 문제고, 네, 하여간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야. 그럼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R이 되고,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점까지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알파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렇다면 이쪽이 베타 마이너스 r이니까 이쪽도 베타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네. 아이고 뭐니나 무지하게 기네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간은. 자, 그러면 알파 베타 합도 알고 있고 곱도 알고 있고, 그지?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 피타고라스를 써서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 선분 AC의 제곱이니까 AC라고 하는 게 이 알파 마이너스 R하고 베타 마이너스 R을 더해서 제곱해야 되잖아요. 변의 길이니까. 그럼 우리는 알파와 베타 더하고 마이너스 R이니까 2R 이렇게 빼서 제곱해 준 것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계산을 먼저 할까요?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6, 6이 36 빼기 6이 돼서 30이 되겠구나. 아, 얘는 30이에요. 얘는 6이고 여긴 2R의 제곱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원의 둘레의 길이라는 게 2파이 R이잖아. 근데 얘가 K파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K는 2R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름이 지금 한 실근이 된 거야. 2차 방정식의 한 실근은 아까 원의 내접원의 지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계산 완료해 볼까요? 그러면 2R이 K가 되는 거네. 자, 30은 6 K의 제곱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풀어서 제곱할 거요. 요거 얘기한 거예요. 자,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나오는데 30 넘어오면 6만 남고 요식이 이렇게 정리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나요? 인수분해 안 될 것 같고 그냥 공식 근 구해볼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30이 되죠? 6불만 루트 30이에요. 그래서 K는 지름이라 하더라도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짧아야 되잖아. 알파 베타 합이 6이니까 K는 6 마이너스 루트 30인가 보다. 그죠? 자, 그런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니죠.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퀄 제로의 한 근이 k라고 그랬기 때문에 x는 6 마이너스 루트 30 있지만 6 플러스 루트 30도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따라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계산 완료해 봅시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이거든요. 근데 얘와 얘를 더하면 잠깐만요. 더하면 12가 나오네요. 12.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2. 자,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은 n이 되는데 얘하고 얘 곱하면 36에 30을 빼야 되니까 6이 되잖아요. 그래서 n은 6이 되는 거구나. 따라서 m과 n의 합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기 1번 19번의 정답은 1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0번으로 갈게요. 자, 20번 볼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3차 다항식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어요. 3차라고 그랬고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이런 함수값을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자, 그 다음에 다항식 fx가 gx로 나눴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몫이 gx-x n승이래. gx-x n승. 그 다음에 나머지도 gx-x n승이라고 그러네. 이게 이제 상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잠깐 이제 따져보니까 차수를 모르니까 얘가 1차면 선생님 볼 땐 얘가 2차가 돼야 되잖아. 얘도 2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 이럴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얘가 2차예요. 얘가 1차고 그래 3차가 나오니까 얘가 1차. 얘는 적합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3차가 되고요. 3차가 되면 얘가 상수가 되면서 이쪽이 상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런데 얘가 3차면서요 얘가 상수가 되려면 n이 3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이 나와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3차 플러스 a 형태가 나와야 되고 이 3차 플러스 a에서 3차를 없애줘야 되거든. 그래야 얘가 상수가 되잖아. 근데 간단하게 n이 2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한 2차, 1차, 1차가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n이 2일 때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이 상황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좀 지워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할게. 자, 지울게요. 자, 이제 식을 써보면 될 것 같아.
gx는 gx는 2차식인데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여기도 x제곱을 빼도 여기 곱해서 여기에 되니까 여기는 x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x제곱이 없어져도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돼요. 그러면 이쪽은 x의 제곱이 빠졌잖아. n이니까. 그러면 ax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이쪽도 ax 플러스 b겠지.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거든. a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x제곱 a가 1이니까 x 플러스 b가 됐고요. 이쪽도 x 플러스 b고 이쪽도 x 플러스 b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만한 게 다 나왔지? 자,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이라는 건 0일 때 2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 0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0 집어넣으면 b가 남고요. 이쪽은 b니까 b제곱이 돼버리네요. 그 다음에 b. 얘가 되는데 얘가 이래. 그럼 b가 두 개 나오겠어요. b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b 플러스 2에 b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거나 1 이렇게 된 거네요. 자, 식이 두 개 나왔네요. fx는 근데 답은 하나겠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바로 문제수 구해란 마이너스 2일 때 값을 여기다 놓고 한번 계산해 볼게. 이번엔 까만색으로 씁시다.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구하니까 여기 4가 되고요. 0 돼버리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 값은 0이 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b가 1인 경우로 해볼게요. 이게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선생님하고 한 거고 b가 1인 경우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fx 구하는 거 여기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x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럼 얘도 역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도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4네.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답을 쓰는 데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네요. 20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21번으로 가볼게. 21번은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보다 적거나 같다인 이차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요 얘기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요 얘기가 확 들어와요. f-1과 f3일 때 값이 같다.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프의 대칭성으로 볼 때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제 마이너스 1일 때의 값과 3일 때의 값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칭축의 값을 알 수 있죠. 대칭축의 값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니까 그러면 대칭축은 요점에 대한 x좌표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와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대칭축이 1인 걸 알게 돼서 이 문제는 이제 대칭축의 x는 1.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이거 지우고. 자, 이제 문제를 볼게. 0일 때하고 절대값 f4일 때의 값이 같다. 그러니까 0일 때의 값이 지금 양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는데 최소값이 22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2. 선생님 보면 여기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2가 되겠어요. 1, 마이너스 22. 물론 이제 a가 0보다 크다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0일 때 값이 양수여야 되는데 느낌 빡 안 좋죠. 이건 좀 안 좋다. 그죠? 예. 그리고 4일 때의 값은 파고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네요. 0일 때의 값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0일 때 값이 양수라고 그러면 4가 훨씬 더 크죠. F4가. 그래서 얘가 0일보다 크다라는 거는 조건에 맞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자, 0일 때 값은 여기가 1인데 한 칸 떨어졌잖아. 4는 저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4일 때 값은 뭐 훨씬 더 큰 값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A가 0보다 크다인 경우 아니고 0보다 적다인 경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경우만 할게요. 두 번째로 0보다 적다인 경우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에 대해서만 우리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1일 때의 값이 제일 큰 값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일 때의 값은 4칸 떨어졌죠. 4칸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다 그럴게. 4일 때의 값은
한 요 정도 있다고 해볼까요? 뭐 4일 때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나 이렇게 돼서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값이 최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fx는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2는 모르지 참 플러스 b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3일 때 값이 20이야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지 뭐 16a 플러스 b가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21에 마이너스 22. 자, 요 얘기 하나 알아내서 요 식을 하나 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 값과 4일 때 값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나요? 4일 때도 음수인가 보다, 그지? 0일 때하고 4일 때는 절대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 볼 때는 0일 때 갖는 값과 4일 때 갖는 값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는 마이너스 5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셔야 되지. 그러니까 4일 때 값이 음수라서 그림은 양수를 그렸는데 4가 여기 아닌가 봐. 4가 요런 데 있나 봐. 자, 그래서 0일 때의 값 한번 잠깐 집어넣어 볼게.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되고 4일 때의 값은 9a가 되고요.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값보다 마이너스 붙여야 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10a가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구나. 10a가 마이너스 2b. 그렇다면 10a 마이너스 2b라고 쓰긴 좀 불편하니까 10a 플러스 2b가 0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5a 플러스 b가 0인 것이고 요 식을 밑으로 갖다 쓰면 1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2가 돼서 두 식을 빼니까 마이너스 11a가 됐고 22가 되네. a는 마이너스 2네. 그럼 b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b는 1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fx를 구했는데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b는 10. 따라서 f2일 때 값이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2 들어가면 마이너스 8이 드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보기 4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객관식 문제들 모두 다 풀이해드렸고요. 이제 주관식 문제 22번부터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자, 최고차항의 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f2는 0이라고 합니다. f2는 0.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f4일 때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4일 때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차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텐데 4일 때 제일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4라는 얘기야. 또 2일 때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여기는 몇이야? 6이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됐어요. 그냥 x-6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였고 x-4의 제곱 마이너스 4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식은 잡았는데 p부터 p 플러스 2까지에서의 최소값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p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림은 세 가지 형태가 나올 것 같아. 그지? 그림 먼저 그리면서 같이 볼게요. 자, 이쪽에 의미는 없어요. 여기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여기가 4라고 하고 p하고 p 플러스 2의 위치를 정해 주면 되죠.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이때의 최소값은 이제 p 플러스 2는 어떤 경우야? p 플러스 2가 4보다 적을 때니까 p가 2보다 적을 때라고 보시면 되죠. 이 범위에서 자, 최소값은 p 플러스 2일 때의 값이니까 p 플러스 2를 여기다 쓸게요. 그럼 p 플러스 2가 들어가면 여기다 p 플러스 2를 쓰면 p 마이너스 2가 되죠. 요때 최소값을 gp라고 하자.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자. 그래서 얘가 gp가 되는 거구나. 따라서 이때의 gp는 p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 볼게요. 아이고 많이나. 두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은 p가 4보다 적을 때로 4보다 적을 때로 보면은 되나요? 잠깐만요. 그쵸?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이 세 가지 경우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4거든요. 그러니까 p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p가 여기 있는 거고요. 잠깐. 예, 그냥 우선 쓸게요. p가 여기 있고 p 플러스 2가 여기 있는 거죠. p 플러스 2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감싸 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감싸 안을 때. 자, 그럼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누구여야 돼? 마이너스 4여야 되죠. 이 범위 안에서. 그럼 gp는 이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왜냐면 이때 요 최소값 마이너스 간다고 했으니까 요 값이 최소가 되는 거잖아. 자, 이번엔 P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P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자,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4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P가 여기가 있고, P 플러스 4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당연히 P일 때 값이 되니까, 이때 최소는 FP는 P가 들어갈 때가 되는 거니까, P-2의 P-4의 제곱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때 얘가 주의할 건 없고 GP가 얘라는 거야. P-4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P-4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선생님 다 구해놨는데 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풀이가 약간 기네요. 자,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조금 올리고요. 보긴 봐야 되니까 한쪽에다 놔둘게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함수를 그려보려고 그랬는데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할 때, 이 함수 fx의 최소값을 gp라고 그럴 때 gp 마이너스 gp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네요.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할 때. 이걸 구해야 되는구나. 요 함수식을 또 알아내야 되네요. 그럼 gp를 마이너스 붙이고 나서 첫 번째 것부터 볼게. 그러면 4p를 더해야 되니까 이때 gp가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좀 길어졌네. p의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하니까 얘는 얘가 됐고요. 얘는 p의 제곱 마이너스 8p 플러스 16이니까 12 이렇게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4p 마이너스 gp라고 하는 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4p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4p 마이너스 gp는 마이너스 gp가 얘죠. 마이너스 gp는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4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p 마이너스 gp는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8p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두 번째 범위, 이게 첫 번째 범위에 얘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범위가 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범위가 4p 플러스가 되겠구나. 이때 gp는 4p 마이너스 gp는 두 번째 범위, 요 경우에요. 얘는 4p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렇고 세 번째 gp는 4p 마이너스 gp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8p였다가 12p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요, 그림이 상당히 틀어졌네. 그럼 얘가 p의 제곱 마이너스 8p니까 p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다 일일이 다 잠깐 써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4p 마이너스 gp의 그래프는 범위에 따라서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8p가 되더라. p가 2보다 적다일 때. 그 다음에 p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적다일 때는 4p 플러스 4가 되더라.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은, p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이때는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12p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일 때 경계가 같은지 잠깐 볼게. 여러분이 여기다 2 집어넣어 봐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약식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2 집어넣으니까 16이 돼서 얘 12가 되죠. 얘가 2일 때도 8 더하기 4니까 얘도 12가 되니까 성립해. 그러니까 좌우변이 어떻게 돼야 돼? 만나야 되는 거고, 4일 때 값이 16, 20이 되거든요. 얘도 4 들어가면 마이너스 16, 4 들어가면 48,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28이구나. 20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연결이 돼. 자, 이제 연결이 되는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거야. 아이고. 자, 그럼 이 그림은요, 얘를 y라고 할게요. y는 4p 마이너스 gp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8p. 그러면 얘를 그려야 되니까 p가 2보다 적다일 때 그려야 되는 거죠. 위로 블록하고, 선생님 이걸 이렇게 볼게.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 해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나요? 최대값? 물론 이쪽이 당연히 이제 P축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P축이 되고,
이쪽이 4p-gp축이 되는 거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y축이에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8p를 2까지 그려야 되는데 얘가 사실은 조금 정리해보면 p-4의 제곱 플러스 16이야. 4,16에서부터 그려지는 그래프거든요. 이게 4,16이면 얘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그 중에 2보다 적다일 때만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니까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만 그린 거죠. 이 부분만. 이것도 또 곡선처럼 나오네. 잠깐요. 조금만 두껍게 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일 때 10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2가 된 거야. 그 다음에 4p 플러스가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4일 때 최대를 갖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겠다. 자, 계속 갑니다. 4, 4, 16. 16에다 4도 하니까 20까지 가죠. 그러니까 얘가 2부터 4일 때가 20까지 가요. 이렇게 직선으로. 자, 여기는 색깔 다르게 그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20까지 가요. 여기가 20이야. 4,20. 여기가 4,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4일 때가 최대가 아닌가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0이니까 6의 제곱 36 플러스 36에 36 24가 되겠네. 24 6,24. 아, 24가 최대인가 보다. 여기가 6이니까 얘가 6,24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를 그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6,24예요. 여기가 4,20인데 보기 싫어서 지울게. 여기가 4,20.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대는 당연히 뭐가 돼? 24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24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요. 자, 서술형으로 보면 뭐 이렇게 자세히 써주셔야 되긴 하는데 조금 길었죠, 설명이. 어쩔 수 없네요. 23번 같이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다항식의 곱을 2차 다항식,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2차 다항식 px의 곱을 qx라고 하자 그랬나요? 곱을? 자, p0는 제로래요. 그러면 px는 2차 다항식이니까 px는 ax의 x-k 뭐 이런 형태가 됐겠구나. 자, 4차식이 있는데 px-1 p의 x-1 마이너스 6이 x의 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그럼 여기 몫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qx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q'x라고 할게. 자, x에다 0 대입해가지고 문제 한번 같이 보십시다. x에다 0. 그럼 p-1이 p-1 곱하기 p-1 빼기 6이 0이 되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p-1이 0이거나 또는 p-1이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이번에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볼게. p-4가 되고요. 이쪽도 p-4 마이너스 6인데 0이 돼요. 그러면 p-4가 0이거나 또는 p-4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지수를 따지는 건데 p가 마이너스 1이 0일 때 얘가 0이면 얘가 0일 수 없어요. 동시에. 그래서 얘가 6이어야 됩니다. p-4가 6 이렇게 되는 경우 한 경우. 두 번째의 경우는 p-4가 0일 때 얘가 0입니다. 그럼 얘가 0일 수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6인 경우가 있겠고요. 둘 다 0이 아니더라도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의 경우는 p-1이 6이고 p-4가 또 6이어야 돼요. 그죠? 자, 이 경우를 해볼 겁니다. 자, px는 얘니까요. px는 얘니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식을 잘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해보자. 뭐 이렇게 협조가 안 되나요? 갤럭시. 자, 마이너스 1일 때 0인 걸 알았기 때문에 px는 색깔 좀 바꿀게. 구분이 안 가서 px는 a 곱하기 x에 마이너스 1일 때 0 되려면 x 플러스 1이어야 되잖아. 자, 그런데 마이너스 4일 때 6이래요. 그래서 p-4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들어가면 12 잠깐만요. 아유, 오늘은 이렇게 암산이 안 되나.
12a가 6이어야 돼서요. a가 2분의 1이 되네. 그러면 요때 px는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에 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로 가볼게요. 이때 px는 ax에 x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4일 때 0이니까. p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a인데 6이래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래서 px는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자,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4일 때 값이 6일 때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죠. p 마이너스 1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아까 마이너스 3a였었나요? 그죠? 얘가 6이래요. 잠깐. 지금 착각을 했어요. 식을 이걸 써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6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ak가 6이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마이너스 4일 때 값. 그러면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4죠? 헷갈려. 식이 안 보여서 px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얘가 6이래요. 지금 뭘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썼죠?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6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16a 플러스 4ak가 6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16a에 ak가 몇이냐면 6-a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6-a가 6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얘를 이용해서 ak가 6-a다 라고 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4a 나오니까 12a가 됐고요. 4, 6, 24. 1 넘어가면 2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남네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이때 px는 마이너스 2분의 3x k로 구해야 되잖아. 잠깐만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k가 6이래요. 그러면 2분의 3k가 2분의 3 넘어가면 2분의 15가 되거든요. k가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보고 잘못됐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px는 x, 지금 마이너스 k라 썼죠? 처음에. 잠깐만요. 예. k가 그럼 x 플러스 5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px가. 그래서 px 3개를 구했는데 얘네들을 또 곱하라고 그러네요. 곱해서 몇일 때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냐면 x-2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하죠. 그러면 px를 쓰면 한번 쫙 써볼게요. px 하나는 쓸 건 없네. 잠깐만. px는 2분의 1x에 x 플러스 1 하나 있고요. 또 px는 마이너스 2x에 x 플러스 4가 있고요. px는 마이너스 2분의 3x에 x 플러스 5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싹 곱했다. 그게 qx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상수만 먼저 곱해볼까? 그러면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분의 3이 되네. 그지? 그 다음에 x가 3번 곱해지고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4, x 플러스 5가 되겠다. 그지? 자, 그런데 이 qx에다가 x-2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x-2로 나눈 나머지는 2일 때의 값이니까요. 2분의 3, 8, 3, 6, 7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얘가 r이 되는 거예요. 얘가 r. 계산 아직 안 했는데 얘가 r. 조금 계산하고 할까요? 얘하고 약분하면 4니까 4, 9, 6,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Q2를 구했는데 7분의 R을 구하래요. 따라서 7분의 R은 얘를 7로 나누는 거니까 496이에요. 496. 그러면 4, 9, 36에 6 곱하는 거야. 6, 6이 36, 6, 38. 216이 정답이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1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24번 볼게요. 자, 24번은
두 자연수 A, B라고 그랬고 A와 B가 자연수야. 1차식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이 다음식을 만족한다 라고 씁니다.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복차식 꼴이긴 한데 완전 제곱 만들려면 B가 있어야 되는데 B가 지금 숫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인수라고 하는 걸 좀 이용해 가지고 식을 정리해 볼까 그래요. 그래서 P 대신에 P의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A의 4승 마이너스 300 조금 크게 보이겠다. 마이너스 325A의 제곱 플러스 B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B는 지금 325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승인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325A 제곱 마이너스 A의 4승이 B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원래대로 원식에다 한번 얘를 써볼게. B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가 325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승이고 그러면 여기에 X4승 마이너스 A의 4승과 마이너스 325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바깥으로 빼주고요. 안에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25가 이렇게 걸리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얘가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25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따라서 얘를 K의 제곱이라고 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것 같아. K가 자연수면. 따라서 325 마이너스 A의 제곱이 K의 제곱이어야 되고 A제곱과 K제곱 합한 게 325여야 돼요. 자, 그렇군요. 그러면 제곱수 중에서 가장 325에 가까운 숫자가 대충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억으로는 18의 제곱이 324거든요. 88, 64, 4수고요. 8, 8, 148, 1 하니까 324 맞죠? 그러니까 18의 제곱이 324요. 우리 한번 제곱수 싹 써볼게.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쓰면 되니까 1, 4, 9, 16, 25, 36, 49, 그 다음에 88, 64, 한참 써야 되겠네. 9의 제곱 81, 100, 121, 13의 제곱 169, 조금 더 줄여야겠다, 그지? 네, 169, 그 다음에 13의 제곱, 14의 제곱이 196이죠. 14의 제곱 196, 15, 225, 15 했죠. 16이 256이 되나요? 256, 15, 16이 256, 17이 289, 18이 324 됐네. 그러면 더해서 325가 나오는 제곱수 1하고 324 나오네요. 그죠? 1하고 324가 나왔고요.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4구는 없겠네. 9도 9랑 289도 해도 뭐 전혀 가능성이 없고요. 16하고도 16하고 얘도 가능성이 없네요. 25 없죠? 25하고 289도 해도 안 나와요. 36과 289 되는 것 같은데 36과 289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49랑 더해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64는 없어요. 64 하려면 1의 자리가 5가 나와야 되니까 1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 얘랑 얘도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81 7 나와서 안 되고 6 나와서 안 되고 안 돼 100하고 나왔다. 100하고 225야.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 조합이 되네요. 120이라고 196 안 되고 169랑 196 여기 되나요? 잠깐만. 169랑 196 5가 되니까 1의 자리가 5가 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돼. 365가 돼버리네요. 안 돼요. 딱 3개 있네요. 딱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제곱과 K제곱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딱 3개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px의 개수를 스몰 p라고 하자. 그러니까 p는 3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A하고 이제 B는 이제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자, 이제 B의 최대값을 가지도록 하는 A값의 합을 Q라고 하자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 B는 얘잖아요. 지금 얘가 되니까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B를 꼭 Y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Y같이. 그러면 A제곱을 X같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제곱 바깥으로 빼주면 A제곱 마이너스 325가 되잖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A제곱을 X처럼 생각할 것이고요. B를 Y처럼 생각할 거야. 한번 봐봐. Y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325 이렇게 볼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다시 그릴게. 너무 성의 없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X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이제 A제곱이야 사실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25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가운데는 몇이 되나요? 2로 나눠야 되니까 162.5가 되네요. 162.5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A제곱이니까 A제곱이 162.5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아까 같게 되는 값들을 우리가 찾았는데 1과 324 있고 36과 289, 100과 225가 있었잖아. 100은 10의 제곱이고요. 225는 15의 제곱이었죠. 얘는 17의 제곱이었고 얘는 6의 제곱이었고요. 얘는 18의 제곱이었고 얘는 1의 제곱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클려면 162.5가 100과 225가 여기에 있을 것 같아. 그지? 100과 잠깐만 대칭되어 있겠지? 왜냐면 100과 225를 더하면 325, 이게 다 대칭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100이 여기 있고요. 225가 이렇게 대칭돼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225가 지금 크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36과 289가 여기 있는 거야. 36과 289가 여기 있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324분의 1이 여기 있는 거야. 자, 선생님 좀 표시해 볼게요. 324니까 거의 뭐 바닥에 있겠지, 그지? 여기 있고 1도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또 같아. 그때 이제 최대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대를 가질 때는 당연히 얘죠. 누구하고 누구야? A제곱이 100이나 또는 225가 될 때니까, 따라서 A가 자연수니까 10이나 15가 될 때지. 그때 A 값의 합을 Q라고 하지. 얘를 더한 게 Q는 몇이 돼? 25가 된 거야. 그러니까 Q가 25고 P가 아까 3이었었죠. 3개 있었으니까. 그러면 PQ의 합은 따라서 28이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8학분 문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